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일장 관광의 기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광의 기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9개의 장을 공부하는데 그중에 1장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개년을 보더라도 2019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출제 비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2023년도, 2022년도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 30%에서 35%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양은 많지 않지만 사실 여기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관광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될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관광의 기초 보실 거고요. 자, 1번에 보시면 관광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관광의 성격 나와 있고 특징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성격부터 보실게요. 자, 일단 관광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광과는 좀 다르고, 이건 학문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학의 성격을 보면 사회 여러 현상 중에서 관광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관광과 관련된 현상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현실적 문제 해결을 가는 실천적 처방을 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실용적 학문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지만 실용적인 학문이다, 여기다 밑줄 한번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한 관광은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관광의 평화지향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교류, 그 다음에 상호 이해와 증진, 여기다가 밑줄 한번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성격 자체가 관광이라는 사회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실용적인 학문이며, 그 다음에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성격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광학의 특징입니다. 관광의 특징과는 좀 달라요. 자, 보시면 이 관광학이라는 건 보시면 첫 번째 종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합학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관광이라는 사회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들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하나의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종합적인 토대를 통해서 우리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종합학문이다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용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성격 말씀드릴 때 실용적이다, 이렇게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실천지향적 성격을 띈다, 응용을 통해서 또 실천지향적 성격을 띈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원적 과학관이 필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적인 연구에 그 우선적인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광학도 하나의 사회과학, 우리가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학문을 공부할 때는 보통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눕니다. 자, 근데 자연과학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 다른 학문들, 법이라든지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모두 사회과학으로 분류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광학도 사회과학의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에 우선 가치를 두는 과학적인 다양한 다원적 과학관이 필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제적, 간학문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게 간학문적 먼저 보실게요. 간자가 사이간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간자여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이 학문이라는 건, 관광이라는 건 다양한 학문과 학문 사이에 어떤 연결을 이해하는 학문이다라는 뜻으로서 총체적인 연구와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학문적 성격이다라는 건 총체적인 학문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학제적, 간학문적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는 학문이기도 하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관광학의 학문적 체계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종합사회과학적 관광론이라고 나왔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학도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의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자, 뭐 간학문적이다, 총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사회과학적 학문으로서의 관광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베르케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르케너는 자, 관광학의 체계를 관광 원론, 그 다음에 관광 관계론, 관광 정책론으로 크게 분류해서 여기 밑줄 한번 치실게요. 자, 관광의 주체는 인간이고, 그렇죠? 자, 관광을 떠나는 주체는 인간이 되겠고요. 인간은 그들의 욕구, 소망, 기대, 관념을 관광으로 실현시키며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총체적 경제현상과 종합적인 사회현상을 관광이다라고 하였다라고 베르케너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케너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지문 자체를 여러분들 베르케너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다라고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베르토르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응용과학으로서의 관광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특징 자체가 종합과학으로서의 관광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별과학으로서의 여기에 개별 응용과학으로서의 관광학으로서의 특징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보시면 개별 응용과학으로서의 관광학은 관광경제학이라든지 관광지리학, 관광경영학, 관광사회학 이런 식으로 좀 개별적으로 나눠서 또 관광학을 연구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어떻게 연구했다라는 게 시험에 나오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그 종합과학적 관광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그 베르케너고 베르케너가 관광의 주체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그들의 욕구라든지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광에 참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관광학의 발전 과제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 연구 대상의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개념의 명확한 어떤 정립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학이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서는 조금 최근에 나타난 학문입니다. 자, 우리가 법학만 보더라도 과거에도 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법학만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돼서 이렇게 정립된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정립된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한 어떤 그 명쾌한 개념 같은 게 존재하는데 관광학은 조금 아쉽게도 이 개념 자체가 이야기하는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라에 따라서 개념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발전 과제 중에 하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연구 대상이라든지 연구 범위 같은 경우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 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이 이렇게 방법론이 명확하게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발전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근래에 나타난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에 비해서 좀 발전 과정이 좀 짧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균형적인 발전과 연구 분야의 다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편중된 시각이 아닌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어떤 접근 방향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균형 잡힌 접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밑줄 치시고 발전 방향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문적 이론이 합리적인 실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문적 실용성을 반드시 추구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관광 교통업이나 주제공원 등 응용 분야의 다각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의 다각화 여기다가 밑줄 한번 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량화할 수 있는 분야는 개량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적절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질적 연구, 그 다음에 뭐 개량적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을 양적 연구라고 합니다. 자, 뭐 간단한 개념 정리니까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간단한 개념 정리거든요.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용어를 아실 텐데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개량적인 어떤 학문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량화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를 하는 거고요. 질적 연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또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를 수치화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사랑하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아예 양적 연구라는 건 예를 들어서 1분에 심박수가 몇 번 뛰는지 뭐 이런 것들 수치화시킬 수 있는 연구는 양적 연구라고 하는데, 자, 종합적인 연구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관광학이라는 학문은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적으로 어떤 수치화시킬 수 있는 분야는 수치화시켜서, 예를 들면 1년에 관광객이 몇 명 왔었다, 또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해외 관광을 몇 명 갔다, 뭐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많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량화시킬 수 있는 건 양적 연구를 통해서 계량화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것들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다각적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봤습니다. 발전 방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어느 정도 연구 대상, 연구 범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체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조금 더 있다. 그 다음에 방법론의 어떤 연구 방법론의 개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균형적인 그 접근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편중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균형적인 연구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학문적 실용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응용 분야의 다각화가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다각화된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나와 있는데, 5번은 뭐 여러 가지 연구법의 측면에서 표본 조사한다든지 문헌 연구,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현지 연구, 사례 연구 등 세부 기법에 충실화가 요구된다.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래야만 조금 더 발전적인 학문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 과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학의 연구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관광학은 관광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응용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이다. 사회과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응용사회과학의 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관광 안내사부터 관광기획이라든지 설계, 관광산업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분야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 자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인문, 지리, 그 다음에 자연지리적 소양뿐만 아니라 역사, 미술, 그 다음에 문화재, 미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세계에 뭐 소개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학적인 소양도 필수적인 그런 하나의 학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관광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상당히 그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난이도가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법규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에 관한 지식도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토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안목도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광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학적 이해도 필요하다.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경제학적 용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미시경제까지는 아니고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릴 것도 있고, 약간은 어떤 미시경제 차원에서 설명해 드릴 것들이 있고, 용어의 정의도 제가 경제학적 용어를 좀 차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학은 아직 학문으로서 역사가 길지 않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인접 학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관광학의 역사 한번 보실까요? 오히려 5번 별표 한번 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 방향 자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내거든요. 우리나라 관광학의 역사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묻는, 연도까지 묻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숫자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어떤 그 약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CVB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걸 뜻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 하면은 뭐 연도 같은 거 특히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도 같은 게 나오고 뭐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에 별표 한번 치시고요. 자, 관광의 역사 보시면 1963년 하나 외워두실게요. 자, 경희초급대학과 경희초급대학, 경희초급대학과 경희호텔 전문대학이 관광과가 개설되었다. 그래서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는 그 경희 여기 호텔 전문대학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82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대학원이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관광학과를 신설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어학 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자, 기술에 근거한 기술의 근거를 이룬 학문을 추구하며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학보다는 조금 더 관광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이렇게 학과들이 많이 나타났다. 1963년도에 경희 호텔 전문대학이 생겨났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관광의 개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그 시험에 실제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에 관광과 관련된 관광의 의미, 관광학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것이 이런 것들이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이제부터 개념 이래서 관광이라는 것 개념, 이제 관광학을 배웠고 관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의 개념 기출문제죠. 2번이나 또 기출이 됐었고요. 보시면 관광이란 어떤 것이냐. 자, 보실게요. 일단 사람이 돌아올 것을 예정으로 이렇게 밑줄 한번 치고 1번 치시겠습니다. 관광학이라는 건 사람이 돌아올 것을 예정해야 됩니다. 가버리면 관광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이런 걸 뭐 줄임말, 다른 말로 회귀성이라고 하는데, 자, 밑줄 치시고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정으로, 자, 밑줄 치시고 일상의 생활권을 떠나, 밑줄 2번 일상의 생활권을 떠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일상의 생활권을 떠난다 2번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3번 타 지역의 풍물, 제도, 문물 등을 관찰하여 견문을 넓힌다. 3번은 이제 견문을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 풍경 등을 감상, 유랑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관광이라고 한다. 4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연 풍경 등을 감상, 유람할 것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관광이라 한다. 그래서 관광 크게 이렇게 방금 1, 2, 3번 친 것처럼 관광이란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반드시 돌아와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일상의 생활권을 벗어나야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그 쳇바퀴처럼 아침 뭐 7시에 일어나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8시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막 이렇게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다니다가 관광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나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견문을 넓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상하고 유랑할 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을 관광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3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일상의 상용 관리에 크게 벗어나진 않아야 한다. 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벗어난다 그래서 너무 크게 벗어나진 않아야 된다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둘째, 관광학에 저명한 학자가 정립한 개념 규정을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 셋째, 규정된 개념은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배려해야 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나와 있는데요. 자, 관광의 뜻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관광의 뜻 본질은 이동이죠. 자, 그 다음에 이동 목적은 레크레이션을 추구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는 건 뭐 견문을 넓히고 그 다음에 감상 유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상생활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들이 밑줄 한번 치면 소비 활동입니다. 자, 일상생활을 떠나서 딴 나라 갔는데 거기서 김밥을 팔아요. 이거 소비활동이 아니라 이건 그 생산활동이죠. 이런 것들은 관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소비활동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회귀성 말씀드렸죠. 반드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관광이라는 건 회귀성, 그 다음에 어떤 소비, 여기에 나와 있는 소비활동, 그 다음에 일상을 떠나는 활동,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으로서의 어떤 견문을 넓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에 나와 있는 감상하고 유람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관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관광의 개념적 요소, 이동성, 본질은 이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회귀성,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을 벗어나야 된다, 탈일상성 등이라고 나와 있지만 반드시 뭐 한번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써보시면 소비활동성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생산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광과 유사한 용어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행, 여가, 소풍, 유람, 기행, 피서, 방랑, 레저, 레크레이션 등이 이렇게 비슷한 용어로서 쓸 수 있다 정도를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광의 어원 나왔습니다. 이 관광의 어원이 이것도 과거에는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출제가 된 적이 별로 없는데 이 관광의 어원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우리가 동양에서의 어원과 그 다음에 서양에서의 어원을 볼 거고요. 자, 보시면 동양에서는 어떻게부터 관광의 어원이라는 게 나타나는지, 관광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 어떻게 관광이 나타났는지 동양에서 한번 보실게요. 중국에 보시면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주나라에 보시면 그때 이제 그 주역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는데요. 주나라의 역학이라고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역에 보시면 관국지광 이용빈우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약간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은 자, 그 나라로부터 그 나라에 가서 어떤 귀빈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자, 근데 거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관국지광 이용빈우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서 자, 관국지광의 관자랑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빈우왕 관국지의 여기 나와 있는 관광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국지 광 보이시죠? 그래서 관국지광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어원이 최초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나라의 발전성을 보러 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풍속, 제도, 문물 등의 실질적인 실정을 관찰하고 견문을 넓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동양의 주역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에 보시면 이제 서양에서는 자, 관광이라는 걸 투어리즘이라 그래요. 투어리즘. 자, 일단 투어리즘을 관광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책이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무슨 즈음이라고 쓰게 되면 뭐에 관한 사상, 뭐에 관한 학문 이런 뭐 학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거에 관한 사상 이런 것들을 이즘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조금 이제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문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혹시 비라는 그 가수를 아실 거예요. 자, 비를 뭐 영어로 레인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 레인이라고 그러고 이 비가 이렇게 냈던 어떤 자기의 노래 앨범의 제목이 레이니즘이었던 경우가 있어요. 노래도 있고. 자, 레이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자, 비에 대한 사상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즘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자, 보통 뭐에 관한 사상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뭐 이효리는 더 잘하실 건데 이효리도 효리즘이라는 뭐 노래를 한번 냈던 것 같아요. 노래를 냈는지 뭐 판을 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효리에 관한 사상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관광이라는 건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 투어리즘이라는 표현이 서양에서는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게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관광에 해당한 투어리즘은 자, 라틴어에 보면 토르너스라는 게 있어요. 자, 토르너스에서 파생한 투어로부터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라틴어에 토르너스라는 게 있고 자, 이 토르너스가 여기서 유래한 게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토르너스가 라틴어로는 뭐 돌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뭐 턴하고 비슷하잖아요. 영어랑 라틴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토르너스가 이제 투어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게 되어서 이제 투어라는 명칭이 먼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투어리즘이라는 말을 처음 쓴 곳이 어디냐? 요게 또 시험에 간혹 나오거든요. 자, 1811년에 영국에 스포팅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최초로 여기에 투어리즘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어리즘이라는 표현은 자, 원래 투어라는 그런 용어가 이 토르노스라는 라틴어로부터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1811년 영국의 더 스포팅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쓰게 되면서 자, 19세기 중엽에 아편 전쟁, 자, 중국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용어가 이렇게 동양에 들어오면서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아시아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어리즘과 유사한 용어인 트래블이라는 어떤 단어는요, 유럽에서 여행이 힘들다라는 뜻에서 여기 나와 있는 중노동을 뜻하는 뭐 여기 나와 있는 트라베일에서 파생된 용어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 투어리즘이라는 게 1811년 영국의 스포팅 매거진에서 나타났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동양에 소개된 건 그 19세기 중엽의 아편 전쟁을 통해서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동양에 소개됐다. 이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의 그 관광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어떤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어? 반드시 외우세요 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워낙에 자, 이러한 그 학자들이 자기의 어떤 쓴 글을 자기 연구 방법이나 연구가 살짝 다른 학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개념도 조금씩 다르게 잡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반드시 맞추세요라고 하는 건 조금 그 어려운 문제고, 여기 이런 학자들이 관광에 관한 정의를 다양하게 이렇게 내려놨구나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글릭스만 같은 경우는 관광이란 뭐 어떤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체제하고 있는 사람과 그 지역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체제 총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체제하고 있는 사람과 그 지역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그 재관계 총체로 관광을 이야기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맞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특히 학자들에 대한 정의를 읽을 때는 이러한 관광에 관한 연구한 학자들이 이러이러한 학자들이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광의 일반적인 개념이 그 이 학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관광의 뜻 뭐 말씀드렸잖아요. 탈일상성이라든지 이동성이라든지 회귀성이라든지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 이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생겨났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글릭스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광이란 기분 전환, 위락,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정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일시적이라는 건 돌아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귀성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기분 전환, 위락, 업무, 레크레이션을 목적으로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리오티라는 학자도 있었고요. 자, 관광을 외국인의 관광객 이동으로 단정했다. 뭐 이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길비는 좀 특징적인 게 관광활동이라는 건 한 1년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집을 떠나서 관광지에서 금전을 소비하는 것. 자, 아까 반드시 관광의 뜻과 관련해서 제가 소비 활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오길비라는 학자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의 그 관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필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한 번에 정리했던 게 앞서 정리했던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뭘 했다라고 정확하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학자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고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관광의 개념 정리가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훈지커라는 학자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베르네커라는 학자도 있었다. 자, 그다음에 뭐 페슐이라는 학자도 있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뭐 드페르라든지 뭐 이건 일본 사람이거든요. 뭐 이노우에 만주조라는 사람이 또 나왔고 또 다나카 기이치 뭐 이런 사람이 또 관광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또 관광과 관련된 관광 사업의 정의 배우셨잖아요. 관광진흥법에서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서 2조 1호에 나와 있는 관광 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해 운송 숙박, 자,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어떤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어? 라고
이렇게 묻는 문제가 간혹 나올 수는 있지만 최근에 좀 지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학자가 있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학자들이 관광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개념 정립에 많은 도움을 주었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관광의 구조 및 유형, 여기는 별표 치시겠습니다. 자, 이 관광의 구조 및 유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뭐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뭐 쭉 나왔죠. 뭐 최근에 좀 덜 나오다가 2013년도 출제가 됐는데, 관광의 구조 및 유형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단 관광의 구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볼 텐데요. 자, 일단 관광의 구조는 관광 욕구, 관광 대상, 관광 매체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보다는, 자, 박스로 되어 있는 내용 먼저 보실게요. 자, 관광의 구조 나와 있는데 박스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는 게 시험에 더 적합하고 시험에서 풀기 좀 좋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관광의 구조는 크게 관광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관광 주체와 객체를 자 연결해주는 관광 매체가 있다. 관광은 이렇게 주체와 객체와 매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 책에 보시면 욕구, 대상, 매체 이렇게 1, 2, 3번으로 나와 있고, 책에는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 주체, 객체, 매체로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주체, 관광객이 이제 관광 주체인데, 이러한 관광객이 관광 주체인 관광객의 관광의 욕구가 관광 주체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관광 주체, 관광을 떠나는 주체는 당연히 관광객이 됩니다. 자, 관광객이 되고,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관광객들이 관광 욕구가 관광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실게요. 자, 일반적으로 관광 행동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심리적인 원동력을 관광 욕구라고 합니다. 관광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심리적인 에너지를 관광 동기라고 하고요. 자, 사람은 누구나 관광 욕구와 관광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 수요자 또는 소비자가 되며 크게 관광 수요 시장을 구성한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이러한 관광객에 해당하는 관광 주체가 이런 욕구를 통해서 관광이 일어나고, 이런 관광의 어떤 시장의 하나의 어떤 수요 시장의 중요한 주체로서 등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 객체는요, 관광 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광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광을 어디를 가요? 어떤 시설이나 그 다음에 자원을 보잖아요. 관광 시설이나 관광 자원. 그래서 관광 대상은 어떤 관광 시설, 관광 자원이라든지 관광 시설을 보는 게 지금 관광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관광 객체는 관광 대상을 의미하고, 자, 관광을 가는 이유입니다. 목적. 관광 자원을 보고 그 다음에 관광 시설을 보는 것을 이렇게 관광 객체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관광 공급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책으로 돌아오셔서 또 보실게요. 관광 대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환기시켜주는, 자, 환기시키거나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필요한데 이를 관광 객체라고도 한다. 그렇죠? 자, 관광 대상을 관광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과 관광 시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 자원에는 아름답고 풍부한 관광 자원이 훌륭한 관광 자원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자, 이러한 자연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정, 풍습, 예절, 국민성, 민족성 같은 무형적인 것도 관광 자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관광 시설, 관광 자원을 살려서 관광객의 욕구 충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숙박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 시설과 그에 부수된 뭐 서비스 등도 이쪽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 객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관광 주체, 관광객, 관광 객체, 관광 대상이라고도 하는데 자원이나 시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 매체는요, 말씀드렸지만 관광 주체와 관광 객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관광 매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매체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별표. 그래서 매체는 크게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간적 매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적 매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매체가 있다. 이렇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매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관광 주체와 객체를 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공간적 매체라는 뭐냐면 공간을 이어주는 거예요. 공간을 통해 주체와 객체를 이어주는 걸 이렇게 공간적 매체라고 하고요. 시간적 매체는 시간을 이어주는 거고, 기능적 매체는 주체와 객체를 기능적으로 이렇게 엮어주는 것을 기능적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간을 엮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통시설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주체인 관광객이 자, 객체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간적으로 엮어줘야 되거든요. 저 공간적으로 엮어주는 그런 매체는 뭐예요? 당연히 교통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도로라든지 수송수단 같은 게 공간을 엮어주는 거고요. 자, 시간을 엮어주는 것. 자, 시간을 엮어주는 건 휴게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휴게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그 시간적 매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적 매체는 기능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여행업 이렇게 쉽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행사가 기능적으로 우리 주체를 객체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 통역 안내원, 그 다음에 여행 알선업자, 관광 기념품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이 자, 이런 주체와 객체를 기능적으로 엮어주는 기능적 매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여기까지 해드리면 자, 관광의 구조는 크게 주체, 객체, 매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관광 주체는 관광객이고 관광 객체는 관광 대상이라고도 하는데 자, 관광 자원과 관광 시설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관광 매체는 주체와 객체를 이어주는 건데 공간적으로 이어주는 것, 시간적으로 이어주는 것, 기능적으로 이어주는 것이 있고 공간적 매체는 공간을 엮어주는 교통수단이라든지 자, 운송수단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도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적 매체는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의미하고 기능적 매체는 여행 알선업이라든지 관광 안내원, 그 다음에 관광 기념품 판매업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주체와 객체를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다음 중 관광 객체의 연결이 올바르게 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서 공간적 매체 예를 들어서 교통 이렇게 나와 있고 시간적 매체 휴게 숙박, 기능적 매체 여행업, 관광종사원 그 다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매체 하나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답을 고르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광 구조 및 유형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박스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박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2강에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관광의 유형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